미래와 공감하며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데야. 안녕하세요.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 농어초 학생으로 서울여대에 합격하여 이번 사례 발표를 하게 된 슈가멘토 9기 김지영입니다. 저는 현재 원예생명조경학과에서 도시환경예술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으며 입학 후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학과 소개와 함께 농어촌 전형의 방법을 말씀드린 뒤 2023학년도 농어촌 전형에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활기록부 준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과 소개입니다. 제가 재학 중인 원예생명조경학과는 국내 유일 원예생명 조경 파트를 한 번에 다루는 학과입니다. 입학 후 깊게 공부하고 싶은 세부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학과 관련 활동으로는 소학회, 인턴십,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입학한 전형에서 준비해야 했던 필수 서류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학생의 인재상은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자기주도적 실천 의지를 가진 잠재력 있는 학생을 뜻합니다. 농어촌 학생이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실천 의지가 매우 강조되는 전형입니다. 농어촌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소재의 중고교에 재학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했거나 본인이 초중고 모두를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며 재학했을 경우입니다. 이 전형은 본인이 농어촌 소재에서 거주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어촌 재학 사실 증명서와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홈페이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서류는 원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이 되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지원자 명의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 전형을 지원하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적게 뽑는 인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원 당시 적게 뽑는 인원에 겁을 먹고 일반 지원과 함께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최종 합격 인원이나 추가 합격 인원이 적은 만큼 이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도 적기 때문에 경쟁률은 일반 전형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생활기록부 관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준비한 것이 꼭 정답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입시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사항 관리입니다. 출결사항은 생활기록부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출결사항 자체는 첫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한들 가장 기본인 출결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때문에 깨끗한 출결사항을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은 피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상 경력입니다. 현재 수상 경력을 많이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과학 독후감 대회에서 GMO의 양면성에 대해 작성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학과 안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 실력 자랑 대회, 즉 교내 영어 대회에 출마하여 수상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영어 성적이 3등급 중반으로 영어 교과를 보완하기 위함이었고 그 과정에서 대회를 도전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 생활의 적극성을 보여주기 위해 크고 작은 대회에 참여하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로사항 및 활동입니다. 진로사항에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정말 작은 활동까지 기재하였습니다. 그중 한국조경신문의 스크랩 활동이 진로 탐색 과정에 큰 도움을 받았으며 때문에 어떠한 활동이든 지속적으로 진로 탐색의 과정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진로가 바뀐 경우에도 왜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이유가 단순할지라도 진지하게 탐구하는 과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배려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발적인 꾸준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2학년 때부터 자원봉사센터 활동을 더불어 2학년 말부터 숲길 행사와 같은 단일적인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되신 분들과 함께 지역 도립공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조경 공직에 대해서도 고민해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입니다. 저는 자율활동에서 대회에 참여했거나 성실히 임한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2년 동안 환경부장과 독서부장 등 크고 작은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수학 교과 멘토 활동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멘티와 함께 성적이 향상되는 과정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학생회는 아니었지만 축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부가 전부가 아닌 모든 활동에 열정적인 학생임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지속적인 것이 베스트라고는 하나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3년 내내 다른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1학년 때는 학술 동아리와 취미 관련 동아리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학문을 탐구하였으며 2학년에는 영자신문 동아리를 통해 환경 관련 기사를 접하며 관심사에 대해서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3학년으로 넘어가면서 미술자율 동아리와 식물과학 동아리를 개설하고 참여하면서 종합과학예술 조경학과에 지원하기 위한 전공 집중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경우 모든 방면의 관심사를 보여주다가 하나에 집중하여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되며 때문에 작은 활동이라고 해도 본인에게 크게 작용한 활동이라면 꼭 기록해 두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임을 끝까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평가에서 관심 과목이나 진로 관련 과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적이 수치에 불과하다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정성평가의 표본임을 잊지 않고 상승곡선을 그린 과목이든 하락곡선이든 꼭 기록하셔서 적극적인 수강 자세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농어촌 인재상은 잠재력 있는 학생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활동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 활동은 다다익선이라고는 하지만 읽지도 않은 독서를 기록하는 것보다는 양보다 질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1학년 때는 다방면의 독서를 읽고 3학년부터 점점 관심 분야에 대한 독서로 좁혀나갔던 것 같습니다. 해당 책들을 읽으면서 교과 시간 발표 활동에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관심사가 좁혀지지 않은 3학년일 경우 전반적인 독서 활동을 지속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관련 도서라고 해도 해당 전공의 전문 도서를 읽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관심사를 표출하는 선에서 꾸준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담으로 저는 우연히 우리 집 정원 만들기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책의 저자가 서울여대의 명예교수님이셔서 굉장히 꼼꼼히 읽었 생각이 납니다. 끝으로 농어촌 전형을 준비하며 저의 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성평가는 꾸준함과 과정 구체화, 탐구 등 적극적인 다양한 능력들을 봅니다. 때문에 그 능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경험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매 순간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임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제 사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합격 사례를 맡게 된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